물론 집값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폭락 자체가 아니라 회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주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집값은 버티고 거래는 줄어들고 시장 회복은 점점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집은 안 팔리는데도 집값은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폭락도 없는데 회복도 없는 시장. 지금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시장일 수 있습니다. 지금 집값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미국 부동산 시장의 조정 시간을 생각보다 훨씬 더 길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미국 부동산 시장의 조정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버티는 시장이 새로운 뉴 노멀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집이 안 팔리면 안 팔린 집들이 시장에 계속 쌓입니다. 결국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은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안 팔리는 집들이 오히려 매매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이 안 팔리면 가격을 낮춰 거래를 성사시키고 시장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이 안 팔리면 가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매물을 거두고 임대로 돌립니다. 이젠 안 팔리면 집이 매매 시장을 떠나 임대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안 팔리는데도 집값은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지금 미국 주택 시장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집주인은 임대인이 되고 팔겠다던 집은 월세를 받기 위한 자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을 파는 것보다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이 안 팔려도 가격을 급하게 내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 시장은 거래가 줄어들고 임대 시장은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 하나가 미국 주택 시장의 가격 조정을 늦추고 조정의 시간을 길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미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미국 집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언젠가는 집값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집값보다 먼저 시장 조정 시간이 바뀝니다. 집값은 버티고 거래는 줄고 매물은 임대로 이동하고 그리 되면 시장 회복은 계속 더 늦어집니다. 결국 이러한 조정은 기존 집값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회복을 더 오래 끌고 가는 시간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집값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장의 시간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가격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간도 함께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집이 안 팔리면 가격을 내렸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바이어가 들어왔습니다. 거래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시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집이 안 팔립니다. 그런데 가격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임대로 돌립니다. 그러면 매물은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고 거래는 계속 줄어듭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값이 20% 떨어지는 것이 더 위험할까요? 아니면 집값은 그대로인데 시장이 5년, 7년 동안 멈춰 있는 것이 더 위험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번째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결국 거래가 있어야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거래가 멈춘 시장에서는 가격도 수요도 공급도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가격 조정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된 것은 시간 조정일 수 있습니다.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대신 회복하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것입니다. 집 안 팔리는데 집값도 크게 안 떨어지고 거래는 절벽이고 매물은 임대 시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시장 회복은 계속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격은 버티는데 시간만 계속 흘러가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 임대로 돌린 집들이 계속 늘어나면 이번에는 임대 시장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임대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지역에 따라 집주인들끼리 세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세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임대료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공실이 길어지고 재산세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HOA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까지 늘어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버틸 수 있었던 집주인들도 점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맞을까?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장은 또 한 번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매매 시장을 떠났던 집들이 다시 매매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격을 지키기 위해 버티는 집주인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지키기 위해 먼저 파는 집주인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매물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하면 비로소 시장은 가격으로 조정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지금 미국 시장은 가격 조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간 속으로 미뤄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임대로 이동한 집들이 몇 년 뒤에는 다시 매매 시장으로 돌아오면서 다음 사이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이 언제 떨어질까가 아니라 집주인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가격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지역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대 수요가 얼마나 함께 늘어나느냐입니다. 만약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임대 시장으로 유입되고 그 증가 속도가 임대주택 공급보다 더 빠르다면 월세는 오히려 계속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집주인들은 월세 수입으로 보유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매매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집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을 결정하는 것은 집값만이 아닙니다. 임대 수요와 임대 공급 중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다음 사이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CNBC는 한국 부동산 시장을 조명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높은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부담이 소비와 경제활동을 악화시키고 부동산에 자금이 지나치게 묶일 경우 장기적인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일본 역시 부동산 가격이 오랫동안 상승한 뒤 버블이 붕괴됐고 그 충격은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로 확산되면서 장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저금리 모기지와 락인 효과가 중요한 원인입니다. 반면 한국은 대출 규제, 공급 구조, 정책 변화, 전세, 월세 시장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분명 다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시간이 길어지고 거래가 회복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는 이런 변화는 단순한 거래 부진일까요? 아니면 미국도 가격보다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일본의 부동산을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집값 폭락을 떠올립니다. 물론 집값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폭락 자체가 아니라 회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가격이 떨어진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일본이 잃어버린 것은 집값보다도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 역시 가격보다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장, 다시 말해 시간이 길어지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락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시장의 정체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집값이 아니라 시장이 언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느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집이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집값은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매물은 임대 시장으로 이동하고 거래는 줄어들고 회복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변화가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의 다음 사이클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값이 얼마나 떨어질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 시장은 언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집값이 아니라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버티는 시간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뉴 노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폭락이 아닙니다. 회복하지 못한 채 모두가 버티기만 하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임대 매물이 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매 시장을 떠난 집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공실입니다. 임대주택이 늘어나는데 공실도 함께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집주인들의 현금 흐름은 압박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월세입니다. 월세가 계속 오르는지 아니면 경쟁 때문에 둔화되거나 내려가기 시작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월세가 내일의 집값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격 인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느냐가 아닙니다. 가격을 내리는 집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가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네 가지가 집값보다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값을 보고 시장을 해석하는 시대가 아니라 임대 시장을 보고 집값을 예측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집값이 아니라 월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월세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 다음은 집값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값이 얼마가 되었는지를 보는 것보다 임대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지를 먼저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의 방향은 집값이 아니라 월세가 먼저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집값이 왜 안 떨어지는지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미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점점 더 늦어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폭락이 아니라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 시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언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버티는 것이 뉴 노멀이 된 시대에 들어선 것은 아닐까요? 부동산 시장은 집을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집값의 회복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회복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5번째 도서 금리의 시대가 끝나고 구조의 시대가 열린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6